진태석은 그날 밤 차정원이 독이 들었을지도 모를 술을 입에 대던 순간의 눈빛을 떠올렸다.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입술은 흔들리지 않았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걸 삼키는 표정. 그 표정이 태석의 마음 한구석을 만족시켰다. 충성은 말로 확인되지 않는다. 몸으로, 피로, 숨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태석은 그 확인을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난 사람에게는 보상이 아니라 자리가 주어진다. 동시에 그 자리는 늘 누군가의 목을 겨누는 칼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의 임원들이 모이는 회의실 공기는 평소보다 묵직했다. 회장실에서 내린 호출은 짧았다. 전 임원 오전 10시.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다. 묻는 순간 스스로 급이 드러나는 자리였으니까. 차정원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숨을 고르며 회의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무슨 말이 나올지. 어젯밤 황 실장이 잠깐 스쳐 지나가며 남긴 한마디가 여전히 귀에 남아있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결심하셨습니다. 결심. 그 단어는 따뜻한 결정이 아니라 언제나 누군가의 운명을 꺾는 칼날 같은 말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들어왔다. 그 뒤로 한혜라, 황 실장, 윤 비서가 차례로 들어왔다. 그리고 진세우는 이미 앉아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차정원을 쳐다보는 시선이 날카로웠다. 아직도 그는 독병이라는 단어가 자기 이름 옆에 붙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건 모욕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으니까. 태석은 서류를 하나 내려놓고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이 마지막에 차정원에게 머물렀다. 어제 자신 앞에서 술잔을 들었던 그 여자의 손은 지금도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태석은 마음속으로 웃었다. 이 집안에서 떨리지 않는 손은 드물었다. 오늘은 길게 말하지 않겠다. 태석이 입을 열었다. 건양의 다음을 확정한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멎었다. 임원들의 고개가 동시에 들렸다. 진세훈의 턱 근육이 경련처럼 굳었다. 한혜라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차정원은 표정만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었다. 누군가는 떨었지만 정원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지 오래였다. 태석이 말했다. 차정원, 너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인정한다. 순간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이라는 놀람이 아니라 끝났다라는 공포였다. 누군가의 인생이 끝났다는 공포.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반드시 한 명만은 아니라는 공포. 진세우는 의자에서 반쯤 일어날 뻔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석이 손을 들었다. 손 하나로 세훈의 목소리를 끊어버렸다. 세훈아. 태석이 고요하게 불렀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 후계자는 사랑받는 자리가 아니다. 대신 맞아 죽는 자리다. 그 자리에 내가 맞지 않았다. 너는 너무 많은 걸 두려워했고 너무 많은 걸 숨겼다. 건양은 두려움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세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 말은 선택이 아니라 폐기였다. 그리고 폐기된 물건은 이 집안에서 항상 가장 먼저 부서지는 법이다.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 말이 감사인지 충성인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태석은 그 모호함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은 너무 솔직하면 약해진다. 태석이 원하는 후계자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척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차정원의 후계자 인생은 시작되었다. 아니, 시작이 아니라 표적이 찍혔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가 정원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갔다. 명함 한 장이 손바닥에 살짝 닿았다. 정원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낚였다는 증거가 된다. 그녀는 걸음을 유지한 채 명함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날 오후 정원은 주하늘을 만났다. 장소는 늘 그랬듯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하늘은 정원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다. 후계자 지명 들었어. 말끝이 차가웠다. 축하해야 돼? 아니면 도망치라고 해야 돼? 정원은 미소를 아주 얇게 지었다. 도망치면 끝이에요. 태석은 날 후계자로 만든 게 아니라 미끼로 만든 거죠. 알아요. 하늘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알면서 왜 받아? 너 지금 자기 목에 줄을 직접 거는 거야. 정원은 컵을 돌렸다. 줄이 걸리든 칼이 목을 스치든 난 어차피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끝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줄의 끝을 잡는 편이 낫죠. 하늘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태석 뒤에 붙어있는 그 사람들 너도 알지? 한 배를 탄 괴물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회의 끝나자마자 명함이 들어왔어요. 정원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낯선 회사 이름, 낯선 외국 번호, 그리고 더 낯선 직함. 하늘은 명함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벌써 왔네. 정원은 침착하게 말했다. 태석은 날 후계자로 세워서 그 괴물들을 안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태석의 돈줄이 끊기지 않는다는 신호. 그 대신 그 괴물들은 이제 나한테 값을 요구하겠죠. 하늘은 단호했다. 정원아, 그걸 상대하면 넌 이길 수도 있어. 하지만 손이 더러워져. 한 번 더러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정원은 하늘을 똑바로 봤다. 그 더러움이 태석을 무너뜨릴 증거가 된다면요? 하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정원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하늘씨, 우린 태석을 무너뜨리려면 태석이 숨겨둔 진짜 핵이 필요해요. 스위스 계좌, 3조, 비밀번호, 그리고 그 계좌 안에 있는 다른 것. 하늘이 낮게 물었다. 다른 거? 정원의 목소리가 조금 내려앉았다. 태석이 돈만 숨겼을까요? 이 집은 돈으로만 굴러가는 집이 아니에요. 피로도 굴러가요. 태석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걸 싫어해요. 대신 서류에 피를 묻히죠. 출생, 유기, 입양, 진짜 그런 기록들. 그게 함께 잠겨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늘은 정원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 뭔가 알아냈어? 정원은 대답 대신 하늘아의 이름을 꺼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대요. 세운이 아니라 헤라가 바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늘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헤라가? 왜? 정원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헤라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헤라는 돈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과거를 지우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계좌에 돈보다 더 위험한 게 들어있다면 헤라에겐 이유가 충분해요. 정원을 버린 기록 같은 것. 하늘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무섭다가 아니라 확신이 든다라는 침묵이었다. 그날 밤 차정원은 한혜라를 찾아갔다. 건양의 저택, 가장 차가운 복도, 가장 조용한 문 앞. 정원은 문을 2번 두드렸다. 헤라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들어와. 헤라는 늘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균열의 증거였다. 사람이 완벽을 유지하려 할수록 속이 무너진다. 정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바꾸셨죠? 헤라의 눈빛이 찰나 흔들렸고 곧바로 차갑게 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원은 웃지 않았다. 부인, 아니 엄마. 그 호칭이 방 안의 공기를 깨뜨렸다. 헤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헤라는 그 움찔을 숨기려 찻잔을 들었다. 정원은 그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태석은 세운을 의심하고 있어요. 세운이 계좌를 건드렸다고. 정원이 말했다. 근데 세운은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독병 사건 직후, 내가 후계자로 지명된 직후. 누군가가 돈이 아니라 기록을 숨기려 했던 타이밍이에요. 헤라가 고개를 들었다. 너 어디까지 알고 떠드는 거니? 정원은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가 바꿨어요. 돈을 지키려고가 아니라 엄마의 과거를 지키려고. 그리고 그 과거의 중심에 내가 있죠. 헤라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너는 늘 사람을 찌르는 말만 꼴라한다. 정원은 낮게 말했다. 엄마가 나를 찌른 날을 기억하니까요. 헤라의 눈이 잠깐 젖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이었다. 헤라는 다시 나를 세웠다. 내가 후계자라고 해서 내가 승리한 건 아니야. 태석이 널 후계자로 세운 순간 넌 이제 그 괴물들 표적이 됐다. 넌 뭐래도 빠져나오지 못해. 정원은 담담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꿨군요. 내가 접근하지 못하게. 헤라가 냉소했다. 너 같은 애가 그걸 열면 이 집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어? 정원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 집은 이미 무너져요. 엄마가 그걸 모르고 버틴다면 더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질 뿐이죠. 헤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협박이니? 정원은 정직하게 말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엄마. 내가 후계자 자리를 지키는 동안 엄마는 나를 건드리지 마요. 대신 비밀번호를 돌려줘요. 아니면 엄마가 바꿨다는 사실이 태석 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엄마는 태석에게도 공난숙에게도 찢길 거예요. 헤라가 숨을 삼켰다. 한헤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그녀가 쌓아올린 한영순의 죽음이 되살아나니까. 그 순간 헤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공난숙이었다. 헤라는 받지 않았다. 그러나 벨소리는 마치 저택의 벽을 긁는 소리처럼 계속 울렸다. 헤라는 결국 전화를 끊었고 정원은 아주 조용히 웃었다. 엄마. 공난숙이 엄마 숨통을 잡은 게 한 번뿐일까요? 계좌 안에 있는 기록은 공난숙에게도 치명적일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더 숨기고 싶었겠죠. 헤라는 정원을 노려봤다. 너 어디까지 파고들 생각이니? 정원은 대답 대신 문을 향해 돌아섰다. 비밀번호 제가 직접 찾을게요. 엄마가 안 주면 더 빠르게 찾게 될 거예요. 문이 닫히는 순간 헤라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아렸다.
그 아림이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그녀는 구분할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진세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이었다. 후계자 지명에서 밀려났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독병 사건이 그를 살인미수범처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억울했지만 억울함은 권력이 없는 자의 언어였다. 태석은 세훈을 불렀다. 회장실. 황 실장이 함께 있었다. 태석이 냉정하게 물었다. 그 술병 어디서 났지? 세훈은 울컥했다. 아버지, 전 그냥 전해달라고 해서. 누가? 태석이 단어를 잘라냈다. 세훈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말하면 끝난다. 말하지 않아도 끝난다. 그는 흔들리며 시선을 돌렸고 그 시선이 황 실장에게 닿았다. 황 실장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 무표정이 세훈을 더 미치게 만들었다. 저 사람이었구나라는 확신과 말하면 내가 죽는다는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다. 세훈이 겨우 입을 열었다. 황 실장님이 회장님께 드릴 거라고 술병을. 그 순간 황 실장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세훈 도련님께서 심신이 많이 불안정하십니다. 태석의 시선이 황 실장에게 잠깐 갔다가 다시 세훈에게 꽂혔다. 불안정. 태석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였다.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정한지 나도 잘 안다. 세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깨달았다. 황 실장은 이미 안전지대에 서 있었다. 세훈이 말하면 말할수록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의 헛소리로 몰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석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세훈아, 넌 자꾸 누굴 탓하더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수록 너는 더 약해진다. 약한 자는 도구가 되기 어렵지. 도구. 세훈은 그 단어에 숨이 멎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아들이 아니라 도구였다는 사실을 태석이 아주 담담하게 확인해주고 있었다. 세훈은 마지막 발악처럼 말했다. 차정원 그 여자도 쇼했을 수 있어요. 일부러 쓰러진 척.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정원은 쇼를 할 줄 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 넌 쇼조차 못한다. 넌 진짜로 흔들리고 진짜로 무너진다. 그 말은 세훈의 뼈를 꺾었다. 세훈은 회장실을 나가며 복도 끝에서 정원을 마주쳤다. 정원은 세훈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낮게 말했다. 오빠, 누가 술병을 줬는지 말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훈이 분노로 이를 갈았다. 너 때문이야. 정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아니요. 오빠가 도구로 남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끝이었어요. 세훈이 멈칫한 사이 정원은 사라졌다. 그리고 세훈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로 미친 건 독병이 아니라 권력의 공기였다는 걸. 그날 밤 정원에게 또 다른 손길이 닿았다. 이번에는 명함이 아니라 메시지였다. 낯선 번호, 짧은 문장. 후계자 축하. 조건은 하나. 내가 대신 서명해. 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괴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석이 후계자를 지명한 순간 그들은 정원을 태석의 대리 서명자로 쓰려는 것이었다. 하늘의 말이 떠올랐다. 후계자는 왕이 아니라 인질이야. 정원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은 한 번에 받았다. 왔지? 정원은 짧게 말했다. 왔어요. 서명하래요. 하늘이 이를 악물었다. 그게 시작이야. 첫 번째 요구는 작아. 두 번째는 더 커. 세 번째는 너를 잡아먹어. 정원은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서 스위스 계좌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난 결국 그들에게 먹혀요. 하늘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헤라 말고 또 있어. 공난숙. 정원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공난숙은 이미 헤라를 협박해서 불을 쌓았죠. 주상철 죽음 비밀로. 그 여자가 계좌의 존재를 모를 리 없어요. 하늘은 낮게 말했다. 그 여자는 돈보다 사람의 약점을 좋아해. 만약 계좌 안에 출생 기록이 있다면 공난숙은 그걸로 너를 찢을 거야. 정원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찢어야죠. 다음 날 정원은 일부러 공난숙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로 갔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공난숙은 정원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아유, 후계자 되셨다며. 축하해야 하나, 조문을 가야 하나. 정원이 담담하게 말했다. 둘 다 하셔도 돼요. 후계자 자리는 축하받는 자리도 죽는 자리도 맞으니까요. 공난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말은 번지르르 해. 근데 넌 아직 모르지? 그 자리 너 혼자 못 지켜. 정원이 한 발 다가갔다. 그래서요. 같이 지킬까요? 공난숙의 눈빛이 번뜩였다. 조건이 뭐니? 정원은 직설적으로 찔렀다.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 엄마가 바꿨다면서요? 공난숙 씨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공난숙의 웃음이 멈췄다.
표정이 변하는데 0.1초. 그 0.1초가 정원에게 확신을 줬다. 맞다. 공난숙은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공난숙이 조용히 말했다. 정원아, 너 참 빠르다. 근데 너무 빨라. 빨리 뛰는 애들은 꼭 넘어져. 그 계좌는 태석만의 비밀이 아니야. 헤라만의 비밀도 아니고. 그 계좌는 우리 모두의 목줄이야. 정원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 목줄을 내가 잡으면 당신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공난숙이 웃었다. 응. 그래서 너부터 없애야지. 그 순간 정원은 깨달았다. 후계자 지명은 태석이 던진 미끼였고 공난숙은 그 미끼를 가장 먼저 물어뜯으려는 짐승이었다. 정원은 돌아서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태석의 괴물들, 공난숙, 헤라, 세운 다 한 줄에 묶였다. 이제 줄을 당기면 된다. 한 번에 끊어지지 않게 천천히 피가 흐르게. 그날 밤 헤라는 다시 공난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받았다. 공난숙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헤라야. 너 비밀번호 바꿨지? 헤라의 눈이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공난숙이 웃었다. 모른 척하지 마. 너 그 계좌에 뭐 숨긴 거 있잖아. 돈만 숨긴 게 아니지. 너 딸 숨겼지? 헤라의 숨이 막혔다. 그 단어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무슨? 공난숙은 속삭였다. 정원이 후계자 됐더라. 그 애가 열쇠를 찾으면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먼저 움직이자. 헤라는 이를 악물었다. 정원은 내 며느리야. 공난숙이 웃었다. 며느리? 아니잖아. 헤라야, 너도 이제 알잖아. 그 애는 내가 버린 내 피야. 전화가 끊기고 헤라는 벽에 손을 짚었다. 심장이 다시 아렸다. 그 아림이 오늘은 더 선명했다.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였다. 정원이 열면 내가 죽는다. 그런데 그 공포 속에 더 지독한 감정이 섞여 올라왔다. 정원이 열면 정원이 다친다. 그 생각이 헤라를 미치게 했다. 헤라는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는 순간 그녀의 인생 전체가 거짓이 되니까. 그 사이 황 실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독병 사건을 세팅한 사람이었다. 진세훈에게 회장님께 전하라고 술병을 건네고 술병의 출처가 세훈에게로 향하도록 동선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태석에게는 정원이 충성심을 증명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황 실장의 목적은 단순했다. 태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건양의 균열이 커지기 전에 쓸만한 후계자를 앞에 세우는 것. 그리고 그 후계자를 통해 태석의 뒤에 붙은 괴물들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하지만 황 실장은 알지 못했다. 차정원은 관리되는 후계자가 아니라 관리하는 후계자가 될 작정이었다. 그녀는 황 실장이 세훈에게 술병을 준 동선을 이미 절반쯤 파악하고 있었다. 세미가 흘린 말, 윤비서의 표정, 회장실의 공기. 정원은 사람의 눈동자에서 길을 읽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태석은 정원을 따로 불렀다. 정원아, 내가 후계자가 되면 이사들이 나를 따라줄까? 태석은 웃으며 물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그가 원하는 건 대답이 아니라 반응이었다. 정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회장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가진 목줄을 따르는 거겠죠. 태석의 미간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정원은 그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맞다. 그는 목줄을 신성하게 여긴다. 정원이 이어 말했다. 그 목줄이 스위스 계좌라면 회장님은 반드시 그 비밀번호를 찾으셔야 해요. 태석의 웃음이 사라졌다. 누가 바꿨는지 알아냈나? 정원은 잠깐 멈췄다가 아주 안전한 말로 말했다. 세훈 오빠가 바꿨다면 그건 오빠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 도왔겠죠. 태석이 낮게 말했다. 해라. 정원은 고개를 숙였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 모호함이 태석을 더 미치게 했다. 태석은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말했다. 내가 찾아라. 내가 후계자라면 그 정도는 해내야지. 그 말은 임무이자 시험이었다. 그리고 정원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덫이었다. 덫은 덫을 놓는 사람의 손가락 흔적을 남기니까. 정원은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석이 직접 지시했어. 비번 찾으래. 하늘은 즉시 답했다. 그럼 태석은 이미 헤라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야. 헤라가 먼저 움직일 거야. 정원은 짧게 답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움직일게. 그날 밤 정원은 건양의 오래된 서고로 들어갔다. 그곳은 기록이 숨는 곳이었다. 돈은 계좌에 숨지만 피해 기록은 종이에 숨는다. 정원은 태석이 절대 손대지 않는 종류의 서류함을 열었다. 낡은 파일, 과거의 이름들, 삭제된 존재들. 그녀는 손끝으로 제목을 훑다가 한 파일에서 멈췄다. 한영순. 헤라의 과거 이름.
정원의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용한 발소리. 정원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황 실장님, 여기서 뭘 찾으세요? 황 실장이 서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 후계자님이 여기 계실 줄 몰랐습니다. 정원이 파일을 닫았다. 저도요. 황 실장님이 여기 계실 줄 몰랐어요. 황 실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일 진행 중이십니까? 정원은 웃지 않았다.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요. 정원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독병 사건 동선이 참 깔끔하던데요. 황 실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원은 그 흔들림 하나로 확신했다. 맞다. 정원은 더 깊게 찔렀다. 세훈 오빠가 술병을 전달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세훈 오빠에게 전달하게 만든 거죠. 황 실장은 즉시 표정을 다시 고정했다. 후계자님께서 오해를 하신 듯합니다. 정원은 조용히 말했다. 오해라면 좋겠네요. 그런데 황 실장님. 정원이 한 발 다가갔다. 전 오해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전 확신으로 죽여요. 그 말에 황 실장은 잠깐 숨을 멈췄다. 정원은 그 멈춤을 즐기지 않았다. 즐길 시간이 없었다. 후계자 자리는 즐기는 자리도 쉬는 자리도 아니었다. 살아남는 자리였다. 정원은 파일을 품에 안고 황 실장을 지나쳤다. 황 실장은 뒤에서 정원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했다. 후계자님, 회장님이 후계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원이 멈추지 않은 채 답했다. 아니요. 회장님은 미끼를 만들었죠. 황 실장이 더 낮게 말했다. 미끼는 늘 가장 먼저 물립니다. 정원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았다. 그래서요. 미끼가 물리기 전에 낚싯대를 잡는 사람이 되면 되죠. 정원은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는 단순히 돈의 열쇠가 아니다. 그녀의 출생의 열쇠이고 헤라의 죄의 열쇠이며 공난숙의 협박의 열쇠이고 태석의 괴물 연합을 끊는 칼이다. 이 칼을 잡으면 후계자 자리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집행관의 자리가 된다. 하지만 정원은 안다. 집행관은 늘 피를 뒤집어 쓴다. 그 피가 누구의 피인지 결국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떠올렸다. 나랑 관련된 일은 다 말하겠다는 약속. 정원은 휴대폰을 꺼내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늘씨, 나 지금부터 더 더럽혀질 것 같아. 하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 더러움이 너를 삼키지 않게 내가 옆에 있을게. 정원은 눈을 감았다. 그럼 이제 시작하죠. 비밀번호.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기록. 엄마가 버린 딸이 엄마의 과거를 열어젖히는 순간이. 전화가 끝나고 정원은 서고의 어둠 속에서 파일을 열었다. 한영순이라는 글자가 마치 무덤의 비석처럼 서 있었다. 정원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렀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내가 열어줄게요. 엄마가 닫아버린 세상. 그 순간 건양저택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공난숙이 헤라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헤라야, 내 딸이 문을 열려고 해. 너 막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래? 헤라는 메시지를 준 채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다. 후계자 지명은 정원에게 사형 선고였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사형 선고라는 걸. 그리고 그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은 태석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내린 선택들이었다는 걸.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성인지 그녀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차정원이 이제 진짜로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열쇠를 찾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문을 연다. 문이 열리는 순간 돈이든 피든 기록이든 모든 게 쏟아진다. 건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둔 거대한 어둠이 이제 그 어둠을 가장 잘 아는 여자 차정원의 손끝에서 조금씩 찢기고 있었다.